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출제위원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주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드론, 고정익 포함을 물리적으로 충돌한 후 저희 대응 기체가 파손되면 그걸로 종료인가요? 아니면 동일 기체 여러 대를 가져가서 각각의 불법 드론들에 대해 대응을 수행해도 되는지요? 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그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보게 되면 대응 드론 한 대를 활용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대를 이제 동시에 활용해서 대응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를 먼저 이제 이륙을 시켜서 대응을 하다가 성과 없이 파손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기체를 더 운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동시에 여러 대를 운용을 해도 되는지 이 질문의 요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사항 없이 여러 대를 동시에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비행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 비행으로 좀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 대가 자동 비행으로 한 대의 불법 드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해주시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정공모 2가 지정공모 1보다 더 위험하고 높은 기술로 보이는데 상금 배정은 더 적은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 공모 1과 2를 나눈 것이 불법 드론에 대한 그 탐지, 식별, 추적을 이제 지정 공모 1로 이제 구분을 하였고 불법 드론에 대해서 무력화를 실시하는 것을 이제 지정 공모 2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지정 공모 그 기술 이런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상금 배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지정 공모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부터 추적을 하는 그 기술, 일련의 기술의 그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그 준비를 한다든지 실현을 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하였고 지정 공모 2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실제 뭐 군이라든지 국가 중요시설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머라든지 이런 실제 주파수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다 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하드킬로만 한정을 하고 이제 포획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정 공모 1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난이도는 좀 더 낮은 것으로 좀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공모별 상금 배정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1, 2에 그 실제 그 모사 비행을 하실 때 그 기체의 모세 비행 기체의 운영 반경과 속도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고도 대략적으로 실상 이제 운영하는 업체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텐데 실상 그 운영 반경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우선 공개할 수 있다면 대략적인 고도를 어느 정도 수준을 보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1과 2에서 이제 불법 드론이 묘사되는 그 모사 기체의 실제 비행 반경이라든지 고도,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정 공모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최초 비행 시작은 이제 비과시권 비행으로 시작을 해서 행사장 외부 한 3에서 5km 반경 사이에서 이제 이륙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행사장 이제 근처로 인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가시권 비행으로 실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고도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 실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는 지금 이제 100m 고도 100m
50에서 100m 정도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질문이 왔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정공모 1의 경우에는 시속 70km로 일단은 최초 지정을 했지만 실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공모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시권 비행으로만 지금 묘사가 되기 때문에 속도는 50에서 70 사이, 그리고 고도는 50에서 100m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이더 등 제공해 주시는 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 드론의 좌표를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불러 주시는지 아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장비는 이제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를 각 참가팀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스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참가팀 이제 테이블에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레이더 화면을 통해 좌표, 지도상 위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원전연구원 탁태호입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좌표를 받아들이는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좌표를 주는 기관에서 이 유닛이 통일이 안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지금 레이더 업체와 얘기하기로는 위도 경도 이렇게 절대 좌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좌표를 받아서 뭐 본인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마사지해서 필요한 장비에 맞춰서 쓰시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업체랑 얘기를 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좀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원칙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유선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대응 드론은 이륙 후 모든 과정을 전자동으로 하는지 지상 모니터에서 뭔가 지시를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드론 모사 기체하고 대응팀의 그 운용하시는 그런 기체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드론 모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비행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경로 비행을 실시를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좀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참가팀들이 이제 지정공모 1, 지정공모 2에서 직접 운용하시는 그 드론들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정공모 1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한 탐지 식별 추적을 하거나 지정공모 2에서 이제 직충돌 방식으로 이제 하드키를 수행을 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동 비행에 의한 임무 수행만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 지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정공모 1에서 식별 및 탐지용 기체를 운용할 때 여러 대의 불법 드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 대비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공모 1에서나 2에서나 불법 드론은 이제 단일 비행, 그러니까 한 대만 띄울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띄울 예정이라서 여러 대의 불법 드론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비를 하실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제 대응용 드론을 여러 대를 띄울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와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주최 측에 미리 대수를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참가자분들과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여유를 좀 주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정 공모 2에서 참가팀의 드론이 자동 비행을 하되 모든 처리를 드론 온보드 컴퓨터에서 해야 하는지 지상에서 처리해서 명령을 전달해도 될지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비행으로 이제 그 참가팀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불법 드론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추적하고 하드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미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AI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본선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이런 부가적인 이제 그 참가팀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 부분은 뭐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출제위원분들과 저희 이제 각 그 전문 연구원분들께 추가적인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제 출제위원들이나 아니면 이 챌린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좋겠지만 대회가 또 첫 대회고 이 분야가 또 굉장히 많이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대회에서 참여자들을 많이 최대한 참가하고 이 대회를 성황리에 종료시키려면,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대회가 유지되려면 일단은 일단 참여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주최 측에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참여 여부가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참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나왔던 질문처럼 이제 고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까다롭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러이러한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파악이 되면 최대한 많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저희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가로 온라인이나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 6월에 실시했었던 1차 설명회가 있었던 그런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 챌린지 홈페이지 그 일반 Q&A 상에 이제 첫 번째 게시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것도 참가 준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카메라로 탐지하고자 하는 드론의 크기는 레이더 장비로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 불법 드론 그 모사 기체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축간거리 1.2m 그리고 속도는 초당 10m/s로 비행을 할 예정이고, 혼합형의 경우에는 1.5m 그리고 그 초속 20m,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1.5m 크기의 초속 20m로 비행을 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km 거리에서 접근하는 불법 드론을 탐지, 인지 후 피하 식별을 통하여 무력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익 드론 기준 팬텀4의 최대 속도를 계산하면 2분 30초, 2m급 고정익 드론 최대 속도, 즉 북한 무인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3km를 1분 40초에 도달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 10km 이상에서 탐지하고 피하 식별을 통해서 무력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최초 챌린지 대회의 안전을 위하여 3km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5km 이상에서 탐지하는 카메라는 국내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km 이상에서도 탐지 및 무력화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병행하고 가점을 주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챌린지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대공중형 챌린지이다 보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위험 그리고 위해 요소가 이제 많이 상존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챌린지를 위한 합법적이고 충분한 공간 그리고 공역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 조건 속에서 수행되어지는 챌린지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할 경우에 이번 대회에는 3km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개선점 도출 및 보완 그리고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향후 장거리 비행을 통한 챌린지를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기회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장소로부터 수킬로미터 이격된 지점에서 이제 이륙을 하고, 표적기 같은 경우에는 3km 지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직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선회 비행 등을 통해서 일정 시간 이상 비행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모사용 기체가 순차적으로 비행한다 했을 때 비행 간격은 몇 분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었고, 답변을 드리면 지정 공모 1에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기체를 활용을 해서 적기를 묘사하게 되는데, 고정익, 회전익, 혼합형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체는 순차적으로 비행을 하는데 이 기체별로 순서는 무작위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기체 간의 비행 간격은 20분으로 지금 제한을 하겠습니다. 지정 공모 2에서 파괴용으로 운용하는 기체의 형태, 그리고 지정 공모 1에서는 사실 탐지용으로도 이제 기체를 활용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태가 제한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무력화 파괴용 기체 참가팀에서 운용하는 기체는 지정 공모 2에서 이제 저희가 파괴를 해야 되는 불법 드론의 기체는 고정익으로 한정하고 탐지용 기체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렸고요. 대회 참가자님들께서 무력화용으로 사용하시는 기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유공모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이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참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자유공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에게 있고,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선정되어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별도 계약으로 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자유공모 제안서 분량 제한 그리고 자유공모를 팀으로 응모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분량 제한의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그 제안서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페이지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유공모는 개인 그리고 팀으로 모두 다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2에서 파괴용으로 운용하는 불법 드론 묘사하는 기체는 왜 고정익으로만 한정을 하였는지, 하이브리드 형태는 왜 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실제 파괴되는 기체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가의 핸드런치형 기체로 좀 준비를 해서 행사를 좀 진행하고자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렸었고, 고정익을 파괴하기 위한 참가자 기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한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정 공모 1의 이제 세부 평가 항목에 탐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때 주최 측에서 레이더로 이제 탐지한 정보를 최초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럼 드론 위치를 모두가 알게 되는데 탐지에 참여한 팀은 어떠한 부분을 추가로 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레이더 정보는 사실 드론을 특정하지 않고 영상만 그대로 각 참가팀들이 위치하고 있는 테이블로 이제 전송이 될 것이고, 레이더 정보 활용은 각 참여 팀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지 추적은 표적 드론이 최대 비가시 지점에 도착한 후에 운영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이제 하달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통제 하달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탐지 추적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후 참여팀들은 이제 표적 드론의 위치 정보를 제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이 들어와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영상 처리 등을 지상에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어떤 대회에서는 수동이나 자동이나 점수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자동 인식 및 대응에 우선순위를 주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동이랑 자동을 저희가 구분하는 이유는 수동 비행에 너무 의존할 경우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 손을 타고 어떤 조종자의 스킬에 의해서 평가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최대한 기술 평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비행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처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온보드로 하든 지상에서 하시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드론 비행 자체는 자동 비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보드나 아니면 지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 아니면 미션을 새롭게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최 측에서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자동 비행이고 영상 처리나 그런 데이터 처리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정 공모 1에서 불법 드론이 비행할 때 여러 참여 업체의 기체도 동시에 비행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 부분은 지정 공모 1에 대한 그 질문이고 답변을 드리면 다른 참여 업체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 공모 1 때 각각 참가 팀들이 한 개 팀씩 참가를 하면서 실제 비행 그 이제 평가를 하는 그 현장에서의 모습은 이제 하늘을 이제 임의로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불법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참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팀 이상 편성되지 않도록 조편성을 할 것이고 이제 다른 참가팀들과의 그런 공중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레이더 영상이 어떻게 제공될지 글이나 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예시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을 구성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참가팀들에게 지정 공모 1대 필요한 그 불법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 장비에서 탐지한 그런 불법 드론에 대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HDMI 이제 이런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서 참가팀들이 위치하고 있는 테이블에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영상 정보를 바로바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레이더 장비를 저희가 이번 그 챌린지 때 제공하는 업체 측에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탐지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선 비행이 아니라 선회 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탐지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직선 비행보다 선회 비행에 대한 추정 및 무력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직선 비행으로 두 지점을 반복 비행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정 공모 1은 선회 비행 그리고 지정 공모 2는 직선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2 관련해서 불법 드론 무력화 판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충돌만 해도 되는지 완전히 추락시켜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충돌에 성공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면 더 성공적으로 무력화를 한,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시키는 기관의 점수를 더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충돌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회 육해공 무인이동체 챌린지 사업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대회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설명회 영상은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